사실 크게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크게 뭐 복잡하게 자꾸 여쭐 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도 이제 현실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수행 했는데 뭐 이렇게 뚜렷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아주 갑자기 막 급격하게 뭐 이렇게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작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는 산이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다가 이제 또 수행을 좀 하다가 보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랬다가 그것도 아니고 역시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저는 이제 그거를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닌 어떤 실상에 가까운 도리를 알고 나면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역시 그 현상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그냥 그것만 알던 때와 또 산은 산이 아닌 도리를 알던 때와 이 전후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게 예. 근데도 현실에서 생활하다 보면 요 산은 산이 아닌 거를 맨날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 묘하더란 말입니다. 요즘 법문 올라오는 카페 법문 올라오는 동영상 많이 들으면 그 잊어먹어도 상관없다. 최종에 가서는 이제 내가 잊어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이상 살다가 보면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하는 경우가 많더라 말입니다. 안하신경인가요? 건강경인가요?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절이 있죠. 예. 그런 기절이 있다는 것은 들어봤죠. 무지역 모드. 사실 우리가 안다는 거. 예를 들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는데 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지를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뭔지를 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이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안다라고 해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의식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그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 있는 것도 이제 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망각하지 말아야 하지 않냐. 그래서 현실에 그러니까 다 끄달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기억이다 망각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기억작용이고 그냥 또 망각작용인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뭔가를 망각했다라고 해서 망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망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뭔가의 경험은 작용에 다 이 참여하고 있고, 즉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고, 예, 예. 그런데 그때 생각이 몰랐다라고 하는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그는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를 아는 것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지 생각의 내용일 뿐인 거지 이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다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작용인 거예요. 즉 이 오온으로 교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식의 작용인 거예요. 그 식은 내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의 작용은 바로 그것 또한 인연작용일 뿐인 거예요. 원인과 조건에 의한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 모른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다 모른다는, 내가 안다 모른다는 것은 생각인 거예요.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생각을 나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그때 생각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관념, 나라고 하는 관념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생각은 나와 동일시가 돼요. 내 생각이 되고 그때만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득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뭔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순간에는 또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상태가 아니면은 알고 모른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고, 안다 모른다의 의식이 없는 상태면은 그냥 아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단지 생각을 통일시했을 때,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의 주체가 됐을 때만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의식도 있고 모른다라는 의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 안다라는 상태는, 즉 지혜의 상태는 안다라는 의식도 없고 모른다라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에서 뭐 끄달리니 않느니 뭐 이런 것도 이제 짧게 요약하자면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뭐 끄달린다는 생각이 좀 들든 뭐 내가 잘하나 잘못하는 의심이 좀 들든 아니든 그 모든 게 다 지혜 작용으로 되어질 대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상태냐, 모든 것이 저절로 되고 단지 경험되는 지혜의 상태냐, 요 두 가지로 경험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오락가락 하는, 어쨌든 생각을 하는 상태에다가, 어떨 때는 그냥 자연의 이치로 되어지고,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단지 경험될 뿐인 이런 지혜의 상태나, 이게 어떨 때는 그렇게 경험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경험되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경험이거나, 이럴 뿐인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저기 산이다라고 하는 그 관념에 얽매여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이름, 개념, 관념을 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지, 사실 산이 실제로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산이 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사실 우리는 저 산이 저렇게 생긴 저걸 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산이라고 그러죠? 예, 나무와 흙과 네, 그렇죠. 물과 좀 그런데 이 산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구성이 다 틀리죠. 왜? 실제로 산이라고 생긴 것을 보면은, 가보면은 실제로 나무, 돌, 흙, 또 뭐 하여튼 뭐 잡다 해서 그렇게 그것이 다 틀리죠? 예. 그러면 이 산, 저 산이 또 다 틀리죠? 도대체 우리가 산이다라고 하면 뭔가 다 똑같은 것 같은 그 이미지, 그 개념, 사실은 그거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높이가 있어야 된다. 음. 그것도 관념이 될 수 있는, 그냥 평평하게도 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실제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땅하고 뭐가 달라요? 저기 단지 이렇게 좀 솟아 있을 뿐인 거지. 평평한 데도 가면 나무도 있고 똑같은 돌, 똑같은 흙이 다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까지가 산이 아닌지 사실 애매하죠. 땅 그러면 이제 평지 그러면은 이제 산이 이렇게 솟아난 것이 산이고 평지고, 평평한 데는 땅 그러면 산하고 평지를 다 포함해서 또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개념을 아는 거죠. 관념을 아는 거죠. 산이란 어떤 것이야? 산은 솟아나 있고, 평지가 아닌 평지로부터 이렇게 솟아나 있는, 예. 뭔가 이런 개념을 아는 것이, 실제로 산의 실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산은 완전히 돌로만 된 산도 있고, 또 어떤 산은 화강암으로 된 산도 있고, 어떤 산은 화산석도 된 산도 있고, 어떤 산은 그냥 흙만으로 된 산도 있고, 어떤 산은 나무가 많은 산도 있고, 나무가 없는 산도 있고, 그냥 풀로만 덮여 있는 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이 뾰족한 산도 있고, 끝이 이렇게 폭 들어간 그런 산도 있고, 화산 폭발의 산도. 사실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이미지, 산에 대한 개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실상을 본다면은 산이라고 하면 다 우리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 다르고, 실제의 내용을 보면은 산의 내용이나 땅의 내용이나 평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산이지 실상은 산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예. 왜? 땅하고 똑같잖아. 땅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름이 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실상을 본다면은, 이름이 아닌, 그냥 본다면은 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구분돼야 될 게 없는 이런 것이 뿐이잖아요, 실제로는. 예. 그 두 가지.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의 이미지가 산이 아니고, 실제로는 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리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 개념이 아닌 실상은 산이라고 이름할 것도 없다 라는 거죠. 산이라고 이름하나 땅이라고 이름하나 사실은 땅하고 평지하고 산하고 뭐가 달라요? 다 돌, 흙, 나무 이런 거 보면 똑같지. 저 위에나 요 밑에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일 뿐이지, 실상은
산이라고 이름하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그 자체다. 그러니 산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실상은 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산이 그렇다는 것은 물도 똑같은 것일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이 가리키는 것이, 산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키는 그 실상, 실제의 모습,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면은 어쨌든 이야기를 하려면은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뭔가 경험을 나누려고 하면은 어디 갔었는데 그 산을 지리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있는 말을 그냥 쓰면은 쉽게 서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해봐요. 그 이름을 안 쓰고. 그래 되면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관념에 대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의 내용을 알면서 실제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쓰는 것일 뿐이죠. 이제 관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을 때는 사실 산 실상이 아니라 이미지, 이름으로서의 산, 그 개념에 얽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고, 부르고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개념은 개념일 뿐이지 산의 실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라는 것은. 세 번째는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이름을 써야 되니 그 이름을 서로 맨날 부르던 그 이름을 쓰는 것이 가장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념의 얽매임이 아니라 개념이 사용되되 항상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상을 바로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단지 이 이름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름,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바로 어떤 관념이 사용되되 관념 자체가 아닌 관념이 가리키는 어떤 실상, 그것에 바로 그것이 기반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쓰는 것은. 그렇죠. 앞에는 제일 처음에는 이름에 얽매여서 이름의 이미지, 개념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름 개념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 자체를 이야기했고 또 그 자체가 그냥 알아지는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상에 바로 관심이 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기에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똑같은 기억하고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안다라는 것이 없고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없는 거고 동시에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기억하는 어떤 주체가, 독립된 주체가 있어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기억을 잊어버렸다, 즉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실제로 기억한다라는 것이 없고 실제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망각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끄달린다 이러면은 그게 전부 실상을 기억하고 못하고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관념이 얽매여 있을 뿐인 거예요. 내가
내가 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할 때, 네. 그때 이제 그때 기억을 했느니 기억을 못하느니 망각했느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뿐인 거예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그런 주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단지 경험되는 것은 작용만 있죠. 그 작용만 있다면은 기억함도 없고 망각함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그것이 전부 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어떤 이 경험작용에서 뭔가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은 이해됐던 이해작용, 그것은 그 작용이 있는 그 다음에 다른 작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작용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나는 어떤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것을 이해했다 라고 하는 그 나가 없기 때문에 붙잡고 있을 내용도 없고 붙잡고 있는 주체도 없고 다음 작용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이해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작용에도 또 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고, 걱정을 안 해도 이미 작용에 녹아들어.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붙잡는다는 말은 또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해바라기님한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자연의 이치대로 인연에 따라서 이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이해된 것이 작용할 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다라는 거죠. 애써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봐요.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불편하고 괴롭죠?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죠. 예. 그리고 또 이 기억이 안 되고 망각했다고 또 괴롭죠? 불편하죠? 이 순간 그것이 또 알아지지 않는다고. 그때 분명히 한번 이해를 했는데 왜 그때 그것이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이 작용하지 않았냐고 또 괴로워하고. 나라는 관념에 얽매이면 그 기억하는 나, 망각하는 나, 또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나가 있으면 이렇게 삶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가 없이 그냥 경험될 뿐인 거면은 그런 작용은 작용으로서 계속해서 상속돼 가고 그 다음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연기해 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연기작용,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해 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를 알고 있다든가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그런 말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을 필요가 그렇지. 없다.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바로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사실은 불편이 없어지는 노력이 아니라 삶이 불편해지는 노력인 거예요. 그 아이러니크네. 그래.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관념 기반의 착각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마찬가지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알아져야 할 텐데 이런 것도 착각이고. 그것도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하는 동시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바로 생각작용, 그것 또한 착각작용이니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생각의 내용일 뿐이니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경험되는 것일 뿐이면은 그럼 그것이 바로 그냥 깨어있음 상태고 그것이 바로 무지가 없는 상태고, 즉 무지라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내가 모른다라고, 내가 기억한다라고,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무지 상태인 거예요.
왜? 은연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연의 현상, 자연작용일 뿐인, 인연작용일 뿐인, 연기작용일 뿐인 것을,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이 상태가 바로 무지고, 그리고 내가 한다는 것이 다 무지인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작년에 제가 뭐 전체 해탈이니 뭐 그런 걸 이제 지금 했었지만 그 모든 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나 또 고집멸도 뭐 이렇게 수행을 한다든지 뭐 벗어난다거나 이런 거 다 자연작용일 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애써 할 것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역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수행 모르고 그냥 살아도 똑같고. 똑같지는 않죠. 그것은 수행을 모른다면은, 물론, 모른다, 안다라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가령 수행 상태이냐, 아니냐라는 것일 뿐이지, 예. 뭔가 안다, 모른다, 수행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 상태죠. 예,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관념 상태에 있는 한은 수행을 안다 해도 똑같고, 수행을 모른다 해도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몰라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수행을 모르면. 예.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관념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을 모르는 거나 아는 거나 똑같다라고 한다는 말은 수행을 모르면은 그런 관념으로 살아가게 되고,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알아도, 예. 잘못 알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다를 바가 없죠, 거의? 그렇죠. 내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맨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상태, 되는 상태, 그 또한 자연의 이치로 되는 자연의 작용 상태. 그래서 이것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삶,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삶, 경험되는 삶이 바로 수행의 삶이다. 경험되는 삶,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삶은 수행한다라고 하는 삶이고, 정말 수행의 삶은 수행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삶, 그것을 이름해서 수행이다라고, 수행 상태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고, 요 차이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나 안 하나, 사실 한다 또는 안 한다라고 하는 상태라면은 그냥 그것은 똑같은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나 모르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수행이라는 것은 한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내가 그냥 경험되는 상태, 바른 수행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하고 안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 이 삶은, 즉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의 삶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수행을 모르면서 나라는 관념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행을 또 잘못 이해를 해서 한다, 수행을 해서 노력을 해서 수행으로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가 있어도 그것 또한 온전히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일정 부분 괴로움과 그렇지 않는 것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온전히 가령 수행의 상태는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알고 모르고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단지 경험되는 상태, 어떤 것이든 그냥 경험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이름해서
수행인 삶, 수행이자 동시에 삶인, 삶이 수행이고 수행이 삶인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수행한다라는 의식도 없고, 수행을 안 한다라는 의식도 없고, 수행을 잊어버렸다는 의식도 없고, 수행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의식도 없고, 그냥 단지 경험되는 뿐인 삶. 이런 삶이야말로 그냥 온전히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뭐 복잡하지요? 전부 다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는 상태. 간단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 그렇지. 딱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근데 또 내가 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함이 없으려고 하는 그런 또 삶이 돼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삶. 이 순간 다음이 경험되고 들리는 것이 경험되고 단지 경험되는 뿐인 삶.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평소 생활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생각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폐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그 폐단이 적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수행이 되니 안 되니, 그 다음에 수행이 잘 되니 안 되니, 아직 수행이 멀었다느니, 예.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이런. 아직 멀었다느니 될 기약이 없겠죠. 그리고 이 수행이 잘 안 되느니, 수행을 자꾸 미루고 지금 이 순간 수행을 못 한다느니, 전부 같은 현상들이죠. 좀 했다느니 뭐 또 좀 했다느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는데 왜 이런가? 또는 나는 좀 이제 어느 단계가 됐는데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그런 나라는 관념에 얽매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경험되는 삶이라면은 수행이 됐다 안 됐다도 없고 초보다 오래 했다는 것도 없고 미루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수행인 삶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음 더 진행을 할게요. 왜? 사실은 이게 전부 다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산책 겸해서 저 이해도 안 가고 산책 겸해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합시다. 둘이니까 그게 좋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계속해서 생각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맞습니다. 서너 명 되면 이제 돌아가면서 생각만 하면 되는데 혼자 하면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해되는 것이 그것도 근본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이해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단지 서로 이렇게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또는 한 공간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뭔가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또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서슴지 마요. 내가 뭘 하고 있든 내일 부모님 돌아갈 때까지는 이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우러나는 것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런 뭔가 의문이라든가 또는 대화거리가 일어나면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무거워졌다랄까? 그러면 또 그게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닌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 경험 자체면 돼요. 그 하등에 삶이 이래야 되거나 저래야 될 삶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저래야 된다는 이런 삶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삶이든 지금 바로 경험되는 그 상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왜 또 들어보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가령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단지 들어보는 경험 자체가 되면은 예. 거기서 문득 이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대화가 달라져요. 네. 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기 전에. 그래서 그 고사님 작년에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거고요. 이제 원래 여기 명상마을에서 대담하시는 법문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뭐 깨어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틀에 얽매일까봐 정말 원래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거에 매이지 않도록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가 저렇게도 말씀하셨다가. 그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작년에는 주로 예를 들면 영평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예. 프로그램이 틀에 얽매이고 그래서 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기본적으로는 개별 인터뷰는 따로 하더라도 어떤 기본 진행하는 틀이 유지하면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평균에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지 되는 면도 있고 가장 평균적으로 최대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제 좀 나간다면은 많이 여기서는 어떤 그런 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은 뭐 치유명상이니지만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철저히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음에 대한 어떤 관념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걸 풀어주고 그렇다가 보니까 전에하고 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말이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상태를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왼쪽으로 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상태를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말만 들으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왼쪽으로 틀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된다라고 해서 말만 보면 틀리는 것 같아도 어떤 한 상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말들일 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죠. 서로 모순된 말이 아니죠. 네. 뭐 사실 네 극단적으로 오른쪽 왼쪽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쭉 나가는데 이제 약간 이 점을 좀 강조했다가 이 점을 강조했다가 이렇게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지 그래요. 방향을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지금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 달라져요. 사실은 이 나가 없으면 바로 깨어있음이 되고 또는 깨어있음 상태면 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가 없으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깨어있음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음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깨어있음 상태가 되면 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깨어있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나가 없으면은 나라는 관점에 얽매이지 않으면 바로 깨어있음이고 또 깨어있음이면 나라는 관점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고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부터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 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뭘 기본적으로 착각하고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지 그걸 깨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주안점이 뭐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말은 아닐지언정 그래서 이제 생각 속에 잊지 마라.
아까 깨어있음, 나가 없으면 된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생각 속에 있지 마라. 경험 그 자체,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양한 생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가장 맞는 쪽. 이제, 가장 정형적이나 이럴 때가 이제 영평사에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할 때가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이제 했지만은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딱딱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일 뿐이고 여기서는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온 사람의 바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맞춰서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하고 이야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이렇게 카페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맨날 같은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씀 듣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해도 그 말이고 저렇게 해도 그 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깨어있음이니 수행이니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말 했을 때 하고 저 말 했을 때 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상태는 아직까지 그래서 경험으로 아는 상태가 아니라 말을 붙잡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말을 이해한 것으로 만족을 하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즉 나라고 하는 관념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 그 설명, 이제 사실은 그 스님의 깨어있음에 대한 뭐 작년에 평균적인 그것도 깨어있음이란 자체에 대한 어떤 관념,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라 단편으로서의 관념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전체의 원으로서의 그 깨어있음이 대해서 원래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이 감이 잡히고, 그렇다는 것이, 사실 보문님이 굉장히 관념에, 강했는데, 어떤 체계를 세우고, 이제 그거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만약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체제로 정리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지. 이제 그것이 서로 다른 말들이 할 때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중요한 부분이 다르더라도 그게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관념, 말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하다가 정리하다 지쳤어요. 좋습니다.